자, 오늘은요 어디 할 거냐면 저 105페이지를 일단 보셔요. 거기 105페이지 4 이온 결정의 녹론전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지만 3단원에서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이렇게 4개 정도. 예전에 교과서에서 3단원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왔어요. 초창기에는 이거 5문제로 나오다가 뒤로 가면서부터 최근 들어서 4문제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원래 저 화학원이 4개 단원이 있어서 각 단원마다 5문제씩 출제되는 게 기본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말이야 3단원에서 뭐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확실히 알겠지만 4문제 정도 나올 것 같다. 첫 번째는 화학결합과 물질 지난번에 했었었죠. 무슨 결합 구별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성질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것들 그냥 외우면 되는 거고 요거는 보통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아마 10번 이내로 쉬운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온 결정의 녹론점 결합 에너지 결합끼리 요거. 요게 그 교과서 바뀌면서 새로 들어올 이제 신유형으로 이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문제죠. 예전에는 그 3단원에서 탄화수소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했었고 요게 시험 문제에서 되게 어렵게 출제가 돼서 킬러 페이지까지 들어오는 거였는데 요게 교과서 바뀌면서 삭제됐어요. 그래서 3단원에서 이게 없어지면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마 문제로 출제될 것 같다 싶은데 요게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지난번 교과서에서는 배우긴 배웠는데 수능에서는 안 나왔었던 거예요. 이제 나올 것 같고 그 근거로 삼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봤던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2학년 모의고사. 2학년 모의고사에서 얘가 나왔어요. 이 문제는 언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냐면 지금부터 약 한 20여 년 전에 화학2라고 하는 곳 속에서 얘가 그때 배웠었거든요. 그때 다뤄졌던 건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더니 그때 나왔던 문제하고 비슷한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새롭게 나올 것 같다 하는 거고요. 아까도 그랬지만 확실한 건데 6월, 9월 모의고사 보면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언제 이걸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모양과 극성에 관한 거. 여기가 그 전 교과서에서 다뤘던 건데 새 교과도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많으면 3문제도 나왔었어요. 보통 2문제까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서 한 2문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4단원이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4단원에서 한 6문제까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만약에 5문제 나온다면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요건 지난번에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요거 할 겁니다. 이온 결정의 녹론점,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 결합 길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자 모양과 극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볼 거예요. 자, 105페이지에 가서 내용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였었죠, 여기가. 근데 좀 시간이 오래되고 가물가물 좀 다 잊어버렸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꼼꼼하게 정리해 봅시다. 이온 결정의 녹론점. 자, 이온 결정은 화학식이 금속, 비금속의 화학식을 갖고 있는 놈이죠. 얘들의 녹론점이 누가 높으냐 하는 거. 예, 요것도 사실은 요것도 그 수능에 나왔을 때는 예전 수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어렵게 낼 만한 내용은 없어요. 간단하게 이 녹론점 누가 큰지 작은지 판단만 하면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속, 비금속 이온 결정. 예를 들어서 뭐 LiCl, NaCl 전부 다 금속, 비금속 이온 결정이죠. 그 다음에 MgO 이런 거. 이때 얘들의 녹론점이 누가 높으냐고 판단해봐라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자, 이때 뭘로 판단할 거냐?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판단 기준을 지금부터 정리해보자. 자, 어떤 물질을 녹인다, 어떤 물질을 끓인다 하는 거는 자, 이게 그 화학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 물질을 구성하는 구성 입자를 분리 해체시키는 거다 그랬어요. 이때 이 구성 입자를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성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끊어줘야 된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온 결정, 금속, 비금속의 화학식을 갖고 있는 이온 결정을 갖다 녹인다라고 한다면 이온 결정 사이의 힘을 끊어야지만 녹는 거고 이때 이온 결정 사이의 힘이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 결합력이죠. 이때 이 구성 입자 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그렇다면 끊을 때 열을 많이 가해야 되겠죠.
알았지? 그래서 이온 결정의 녹는 점은 구성 입자 간의 힘이 이온 결합력이고, 그래서 이게 이온 결합력이 세면 열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을 거다. 그래서 이온 결정의 녹는 점하고 이온 결합력은 비례하는 거다. 알았지? 그런데 이 이온 결합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 전기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온 결합력의 본질은 전기력이고, 이때 전기력은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KR제곱분의 Q1, Q2 하는 거. 뭐 이거 고민해가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구경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이때 여기 Q1, Q2는 뭐고 R은 뭐냐면, Q1, Q2는 여기다가 전하량, 물리학적으로 전하량을 집어넣게 돼 있다. 이때 이온 결합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력이니까, 전기력이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을 넣게 돼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 R은 두 입자 간의 거리인데, 이때 이온 결합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은 딱 접촉하고 있으니까 거리가 0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화학에서 거리는 항상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다. 그래서 원자 핵으로부터 원자 핵까지 거리를 거리라고 보는 것이다. 라고 그랬었죠. 알았죠? 네. 그래서 여기 R에다가는 원자 핵과 원자 핵 간의 거리, 이제 이온 간의 거리, 정확하게는 핵 간 거리인데 이온 간 거리를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그랬는데 이때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서 얘를 판단을 하니까 아따 이거 전하량은 얼마고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실전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다? 이렇게 하라 그랬다. 아시죠? 수능 내용 정리는 내신 내용 정리만큼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치? 수능의 시험 문제 유형하고 내신 유형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수능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이만큼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내신에서는 이것도 외워야만 했었어요. 이걸 알아야 푸는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수능에서는 굳이 뭐 이것까지 그냥 이건 그런 거 없다 이해만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걸 기억하라. 실전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면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에 비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온 가수다. 그래서 양이온 전하량과 음이온 전하량 이 자리에다가는 양이온 가수하고 음이온 가수를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딱 보면 이거 전하량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온 가수를 넣어라 그러면 이온 가수는 금방 알죠. 이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 이까니까. 알았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온 가수를 넣어라. 그 다음에 아따 이거 거리를 넣어라 그랬는데, 이 거리는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거리, 이온 간 거리, 원자핵과 원자핵 거리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거리는 양이온의 반지름과 음이온의 반지름을 더한 거하고 똑같고, 이때 양이온의 반지름과 음이온의 반지름은 이 원소의 주기수가 클수록 크게 돼 있어요. 주기수가 클수록 크게 돼 있다. 알았지? 그래서 원래는 이온 간 거리인데 요 두 원소의 주기수 합을 집어넣으려. 근데 사실 뭐 합까지 넣을 필요도 없고, 이제 실제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주기수만 넣어가지고 따지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실전에 가서는 이렇게 풀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거? 가수 곱한 것을 나눠라 그래서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라 그랬죠. 가수 곱을 주기수로 나눠라. 알았지? 이거 하나 외워라. 하나 더 주의할 거. 가수 곱을 주기수 나눌 때 누구 효과가 더 크다 그랬지? 가수 효과가 더 크다 그랬어. 그래서 가수 곱이 다르면 주기수는 신경 쓰지 마. 그럼 주기수는 언제 따지라 그랬어? 가수 곱이 비슷할 때만 주기수를 따지는 거야. 이렇게 가라 그랬어. 이해 갔는가요?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이거 판단하는 건 일도 아니야. 봅시다. 요거 이온 결정의 녹는 누가 높으냐? 그럼 일단 가수 곱을 먼저 따져라. 그러면은 가수 곱이 얼마냐? 요거 1. 이건 4. 선생님 이건 마이너스 1 아닙니까? 요거 마이너스는 수학의 마이너스와 다르다고 그랬었지 이게. 이거는 음전기를 띠고 있다는 의미인 거지. 수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때 그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 가수곱을 따질 때는 절대값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1이고 이건 1이고 이건 4니까 뭐야? 얘가 무조건 크다. 그래서 제일 큰 놈이 MgO다 라고 하라고 했었고. 자, 그런데 이게 가수곱이 같아. 그때는 이제 주기수를 따져주세요 하는 거고. 이때 이거 주기수 따질 때도 이게 보통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내신 시험에서도 그랬었는데, 요 양이온과 음이온, 즉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중에서 하나는 또 같아요. 이렇게 보통 같죠, 이렇게. 그죠?
그럼 같으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 주기수합을 따지는 건데 그 이온과 거리 따지는데 어차피 요놈 자식이 음이온의 반지름 똑같을 거니까 얘만 따지면 되잖아. 그래서 얘 주기수만 따져. 이거 2주기 이거 3주기네. 이때 주기수하고는 반비례 관계니까 주기수가 작은 놈이 크다. 이렇게 된다. 결론적으로 MgO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LiCl, 그 다음에 NaCl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 고 했어요. 결론 깎아주세요. 가수 먼저 따지고요. 그 다음에 주기수 따지세요. 알았지? 네, 그러면 되겠고요. 금속결정의 녹는점은 요거는 안 나와요. 요건 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결합 에너지, 결합 길이 하는 거 갈게요. 결합 에너지, 결합 길이 하겠습니다. 자, 결합 에너지, 결합 길이에서요. 결합 에너지는 뭐라 그랬냐면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 그게 결합 에너지라 그랬어. 알았죠? 자, 이때 이 결합 에너지라는 개념을 왜 만들어 측정하는 거냐면 결합 에너지는 무엇인가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용어다 그랬지. 무엇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냐면은 결합력의 세기. 이온 결합, 공결합하는 그 입자 간의, 즉 원자 간의 결합력, 이온 간의 결합력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로 나타내려고 끌어들인 만든 개념이다. 알았죠? 이때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은 어떻다? 강하다 그랬지. 이거를 끊는데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공급한다고 결합이 강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알았죠? 자, 뭐 이거 결합 에너지의 뜻,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는 이거 뜻을 알는데 달달달 외울 건 아니고 끊는데 공급한 에너지라는 거 알아둬. 왜냐면 문제 풀면 알겠지만 이 결합 에너지 이 문장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보기 문장이 등장해요. 그래서 쉽게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흡수한 에너지. 이때 결합 에너지 클수록 결합은 어떻다? 강하다 하는 거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결합 길이는 뭐가 결합 길이냐면 이게 안정적으로 결합했을 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핵간 길이 결합했을 때, 안정적으로 결합했을 때 공유 결합뿐만 아니라 이온 결합에서도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핵간 길이, 이해갔는가요? 그게 결합 길이의 기본 컨셉인데, 이때 일반적으로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이 그래프를 동반하죠. 이 그래프 속에서 보통 문제를 물어보죠. 이 그래프에서는 누가 결합 에너지고 누가 결합 길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그래프 얘기를 조금 하겠다. 그죠? 자, 이 그래프에서 Y축은 에너지, X축은 R 그래갖고 이게 방금 얘기했던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 핵간 길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때 거기 우리 집 교재에 나와 있었는데 뭐 예전에 내신 대비할 때는 막 이런 것도 다 외웠었어요. 근데 지금 수능에서는 뭐 굳이 이런 것까지는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략하게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래프를 조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 Y축은 에너지고 R은 지금 핵간 거리가 되는데, 이때 자,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거리가 되는데 이 원자들이 멀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거리가 무한대가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여기를 무한대 거리라고 잡아볼게. 이때 무한대 거리일 때 두 원자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가 무한대라고 쳐봅시다. 자, 이때 요게 바로 원자 상태야. 우리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입자가 무한대로 떨어졌을 때를 이제 원자 상태로 보는 거야. 여기는 이제 결합은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이때 이 두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합이 있을 거야. 얘도 에너지가 있고 얘도 에너지가 있는데 이 두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합을 이만큼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때 이 두 입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합의 절대값을 알 수가 없더래.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너를 그냥 0으로 했어요. 얘를 0으로 잡은 거야. 알았죠? 우리 예전에 그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요 각껍데기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있는데 그 에너지 값의 절대값을 구할 수가 없어갖고 무한대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이온화된 거죠. 그때 얘 에너지를 얼마로 잡고? 0으로 잡고 얘보다 얼마 낮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었죠. 그게 마이너스 이제 n제곱분의 1312 그래가지고 첫 번째 껍질에서는 마이너스 1310 에너지가 가는데 이게 무한대 껍질보다 1310 작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알았죠? 네. 자, 어쨌든 간에 무한대 거리 떨어졌을 때 얘가 에너지의 절대값을 알 수 없어서 에너지 절대값을 일단 0으로 삥 하고 잡은 거야. 알았지? 자, 이때 요놈의 자식이요. 저 무한대 거리에서 점점 가까워진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가까워졌다고 쳐봐.
그래서 거리가 이 정도쯤 됐다고 쳐봐요. 자, 이때 요 두 입자들은 말이야. 원자들은 원자 핵도 있지만 누구도 있냐면 전자도 있단 말이야. 알았지? 이때 여기 원자핵과 전자 간에 전자와 원자핵 간에 뭐가 작용하지? 인력이 작용할 거란 말이야. 이때 이게 인력은 전기력이니까 거리하고 반비례할 거란 말이야. 이때 이게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이 어떻게 된다? 세진다 그랬지. 이때 선생님이 인력은 에너지를 낮추고 안정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했었어. 거꾸로 반발력은 에너지를 높이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했었어. 알았지?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이게 그 물리에서는 이런 관점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화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화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야. 이때 물질은 어떤 입자들이 뭉쳐 있어야 돼. 뭉쳐 있어야 돼. 이게 흩어져 갖고는 물질을 만들 수가 없지. 이때 이 물질을 뭉치게 하려면 인력이 작용해 뭉치는 거지.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면 이 입자들이 뭉치니까 물질이 존재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할 수 있어. 거꾸로 반발력은요. 입자들을 흩어지게 하지. 그럼 물질이 깨져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반발력은 물질을 깨뜨릴 수 있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인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화학에서 인력은 좋은 거고 반발력은 나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3단원에서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전자쌍 반발의 원리. 전자쌍끼리는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게 에너지를 높여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그 반발력을 최소로 하는 그런 배치를 지대를 알아서 찾아간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자, 인력은 좋은 거고 반발력은 나쁜 거고 이때 인력은 에너지를 낮추는 거다. 그래서 안정하게 만드는 거고 반발력은 에너지를 높이는 거고 불안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럼 이제 인력이 작용하는데 거리 가까워져 갖고 인력이 세졌어. 그럼 인력은 에너지를 낮춘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을 때보다 무한됐을 때보다 인력이 커졌으니까 얘보다는 에너지가 낮아졌겠지. 그래서 뭐 이쯤 낮아졌다고 칩시다. 이때 거리가 더 가까워졌어. 그러면 거리가 더 가까워졌으니까 인력은 더 세졌을 거야. 알았죠? 자, 이때 요 거리를 이만큼으로 잡는 거예요. 요 거리가 이만큼으로 잡는 거고 이 거리는 요 거리보다 짧고 인력은 더 세졌을 거니까 에너지는 더 낮았을 거다. 그래서 이게 점점 거리가 짧아지면 처음에 무한됐을 때보다 에너지는 점점 작아져갖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요게 인력에 의해서 감소된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면 된다. 요걸 이제 E1이라고 할게. 인력에서 감소된 에너지고. 근데 이게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게 인력만 작용하겠느냐? 아니지. 원자핵과 원자핵 간에 전자하고 전자 간에 반발력도 작용한다. 알았지? 그래서 거리 가까워지면서 무한됐을 때보다 반발력도 커진다. 근데 반발력은 에너지를 높인다 그랬으니까 반발력만 고려했을 때 얘보다는 에너지가 높아졌을 거다. 여기에서. 여기서는 거리가 더 짧아졌으니까 반발력이 더 커져서 얘보다도 에너지가 더 높아졌을 거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작용해서 에너지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다 그랬지. 반발력에 의해서 높아진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이게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 따로 반발력 따로가 아니지 않느냐.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하잖아. 그럼 에너지를 낮추는 효과와 에너지를 높이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통일돼서 나타나겠지. 즉 인력에서 낮아진 에너지와 반발력에서 높아진 에너지를 합쳐가지고서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어떻게 나온다고? 요렇게 나온다더라. 라고 했죠. 이런 거는 이제 수능에서는 내신에서도 잘 안 나왔었잖아. 이거 수능에서는 절대로 다를 리 없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 그래프. 얘만 나올 거다. 라고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저기 무한대 거리에서 가까워질 때 이 가까워지는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무한대보다 에너지가 낮아지고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인력에 의해서 낮아진 에너지가 반발력에서 높아진 에너지가 어떻다? 더 크다. 한다 그랬죠. 왜요? 요 인력과 반발력은 전기력이야. 원래 전기력은 이게 거리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게 돼 있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돼 있잖아. 근데 이게 전기력이 작용할 때 전기팀 입자가 이렇게 한 개 한 개로 존재하는 경우 유식한 말로 점입자라 그런다 그랬지. 그때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원자라든가 이온이라든가 심지어는 분자에서는 이게 입자 속에 전기팀 입자가 하나가 아니지.
원자핵 전기 띄었지, 전자도 전기 띄었지. 원자 번호 2번 이상에서는 전자가 2개 이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원자하고 이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과 반발력이라는 전기력은 전기띠 입자가 여러 개다 보니까 이게 거리하고 반비례하긴 하는데 이게 지수가 2가 아니라 6하고 12가 나온다 그래서 외우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인력과 반발력의 지수가 2가 아니고 특히 인력과 반발력의 지수 중에서 지수의 절대값이 반발력이 더 크다 그랬죠. 알았죠? 그래서 그게 어쩌라고요. 자, 그래서요.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력과 반발력의 거리에 따라서 힘의 세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거리가 2배 됐다고 치자. 거리가 2배가 됐어. 그러면 인력은요. 자, 2배가 되면 얘는 2의 6승분의 1로 떨어지고 반발력은 2의 12승분의 1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누가 더 급격하게 축소된, 급격하게 힘이 크게 작아지냐면 반발력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드는 거지. 만약에 거리가 반으로 줄었다고 쳐. 그러면 요거 반으로 줄었으면 인력도 커지고 반발력도 커질 건데 이건 6승배로 커지고 이건 12승배로 커지지. 맞아요?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이 거리에 따라서 변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그래프로 그리면 기울기가 누가 더 크게 나온다 그랬지? 반발력이 기울기가 되게 크게 나올 거라 그랬지. 급속도로 감소하고 급속도로 커진다. 알았죠?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누가 더 크다? 인력이. 알았죠? 그런데 가까워지면서 인력과 반발력이 같이 커지는데 반발력이 급속도로 커진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워지다 보면 같아질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더 가까워지면 뭐가 커져? 반발력이 더 커진다.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질 때는 인력이 더 힘이 커요.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가 지금.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인력이 효과가 더 커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낮아지는 거다. 알았죠? 자, 그런데 계속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건 왜 그런다 그랬어? 얘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누가 힘이 센 거다? 반발력이 다시 힘이 세지는 거라 그러지. 가까워지니까. 알았죠? 그래서요. 여기 에너지 극소점, 얘를 경계로 이쪽은 누가 힘이 더 세요? 반발력이. 이쪽은 누가 힘이 더 세요? 인력이. 여기는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안정적으로 화학결합은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무한대로 잡는다면 두 원자가 무한대거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면 여기는 어느 때야? 두 원자가 딱 예쁘게 딱 결합하고 있는 지점이다. 한다 그랬지? 예. 요거 원자 핵 간의 거리가 이거라면 무한대. 여기가 요게 되는 거야. 나는 그랬어. 알았는겨? 근데 이게 수능 시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잘 안 달아두라. 그지? 개념만 알아두고 자, 여기서 안정적으로 화학결합하는 거야.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잘 봐. 이제 지금부터. 이때 결합하면서 이만큼 에너지가 낮아졌어요. 그죠? 얘보다는 얘가 이만큼 에너지가 낮죠. 여기가 안정적으로 화학결합하는 곳이니까. 이해 갔죠? 그럼 잘 들어. 얘를 이렇게 만드는 게 뭐다? 결합을 끊는 거죠. 결합을 끊어서 원자 상태로 만드는 거죠. 지금 이게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있었는데 이거 결합을 끊는 거야. 그럼 얘를 이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놈 자식은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얘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니까 요 차이만큼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아, 그러므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지. 이해가서? 아, 저기 차라 임마! 이 그래프에서 잘 들어. 요게 결합 에너지. 어떻게 외워? 이 그래프를 보면 말이야. 여기 에너지 극소점이 있어. 그지? 원점으로부터 에너지 극소점까지 거리를 지금부터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잊지 마. 자, 그런데 원점으로부터 에너지 극소점까지 거리 중에서 Y축상으로 거리다. Y축상으로 원점으로부터 에너지 극소점까지 거리를 결합 에너지라고 하겠다. 또한 여기 안정적으로 화학결합 이루고 있는 이 에너지 극소점에서 여기 원자핵과 원자핵의 길이 그게 요거지. 얘가 뭐가 된다고? 결합 길이가 되겠다. 알았죠? 사실은 지금 저 결합 에너지 결합 길이에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예,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응용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 거냐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지금부터 보면 된다. 여기 인력이 누가 크고 반발이 누가 얘는 안 다뤄지더라고. 보통 문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내신에서나 나오는 거고. 자,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여기 지금 하는 내용은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그런 게 있나 보다 한번 알면 돼요. 핵심은 요거였어. 자, 이제는요, 뭐 할 거냐면, 거기 7번, 8번, 9번, 10번. 자,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푸는 거다 하는 걸 정리한 거예요. 알았죠? 자, 지금부터 그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그래프에서 인력에 의해서 감소된 에너지, 반발에서 높아지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 요게 결합 에너지고 요게 결합 길인데 요 결합 길이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뭐가 출제될 수 있느냐 하는 거 따져볼게. 선생님이 지금 이거 설명할 때 내가 원자가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고 얘기를 했었던 그래프였는데, 즉 비금속 원자 공유 결합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공유 결합뿐만 아니라 이온 결합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알았지? 원자를 이온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정적으로 공유 결합하는 거고, 이온 결합도 여기서 안정적으로 이온 결합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때 이 결합 길이와 관련된 문제 중에 이온 결합과 관련지어서 결합 길이 문제가 나올 때는 뭐가 나올 거고 어떻게 푸는 건지, 그 다음에 공유 결합과 관련지어서는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푸는 건지, 그걸 정리했다는 거야 이게. 알았죠? 잘 봐요. 이온 결합과 관련된 결합 길이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MgO하고 CaO가 있는데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이야. 이때 이렇게 딱 적어놓고 여기 길이, 즉 결합 길이는 누가 더 기니 하고 물어볼 수 있다고 했었다 이거. 그러면 얘는 누가 더 큰 거야? 결합 길이? 안정적으로 결합했을 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거리?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게 딱 이온 결합하고 붙어 있는데, 이 결합 길이는 안정적으로 결합했을 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거리잖아. 그럼 이거는 양이온의 반지름과 음이온의 반지름을 더한 것 같은 거야. 이거 잘 봐. 이온 결합 길이는 양이온 반지름, 음이온 반지름 더한 거야. 이온 결합에서는 요 길이는 양이온 반지름과 음이온 반지름 더한 거야. 잊지 마셔. 잘 알아두고. 자, 일단 이거 알아둬야 돼. 이것도. 알았지?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누가 큰지 어떻게 판단해? 아까 우리 녹문점 판단할 때 깎아주세요 할 때 이게 지금 결합 길이잖아. 지금 이온간 거리잖아. 깎아주세요 할 때 여기다가 원래는 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거리 핵강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실전에 가서는 뭐 집어넣으라 그랬지? 양이온 반지름, 음이온 반지름 더한 거니까 주기수합 넣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뭘로 판단하면 돼? 주기수합으로 판단하면 되지. 알았지? 얘도 알아두고 얘도 알아두세요. 그래서요, 요거 주기수 따져보세요. 이때 보통의 경우에는 같은 게 원소 하나 있을 거다. 그러면 요거 몇 주기세요? 3주기. 요거는 그러니까 자, 요 결합 길이를 R제로로 갑시다. R제로는요, 그러면 3주기, 4주기니까 이게 더 큰 거죠. 이렇게 판단에 들어가세요. 알았는겨? 네. 자, 이번에는요, 요 결합 길이와 관련 지어서 공유 결합에서는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이거 나와요. 원자 반지름 문제. 알았지? 원자 반지름은 그 2단원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자, 원자 반지름은요, 실제로 원자 하나를 놓고서 원자핵으로부터 어디까지를 반지름을 할 건지 기준 설정이 애매모호하죠. 왜? 원자핵 주변에 실제로 무슨 딱딱한 껍질이나 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반지름을 할 건지 설정할 수가 없어서 반지름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이게 결합했을 때, 공유 결합했을 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길이를 측정해서 반으로 나눠갖고 반지름을 설정하게 돼 있죠. 알았지? 이게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과학적인, 화학적인 방법이야. 그래서요, 공유 결합했을 때 이 결합 길이를 반으로 쪼갠 거다. 잊지 마시오. 알았지?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될 거 첫 번째, 이 두 원자는 어떤 원자에 되냐면 똑같은 원자여야 한다. 알았지? 서로 다른 원자의 결합 길이를 반으로 쪼갠다고 그게 반지름이 되지는 않겠죠. 똑같아야 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이 공유 결합은 단일 결합도 가능하고 이중 결합도 가능하고 삼중 결합도
가능하다 그랬지? 이때 어떤 결합의 길이를 반으로 쪼개야지만 반지름이 되느냐? 단일결합 길이를 반으로 쪼개라. 잊지 마시오. 참고. 만약에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반으로 쪼갠 거는 뭐라고 그러게? 이거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안 하고 얘는 그냥 공유 결합 반지름이라고 한다고. 원자 반지름은 단일 결합 길이만 반으로 쪼갠 걸 원자 반지름으로 한다고. 명심해라 이거. 문제 풀 때 헷갈렸고 틀리면 안 돼.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거 쪼갠 거는 원자 반지름 아니라고. 알았지? 네, 이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정리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이번에는 여기 결합 에너지 관련지어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온 결합과 관련된 문제. 자, 이온 결합과 관련돼서 결합 에너지가 나오는 경우는요, 이래요. 이거 두 개의 결합 에너지가 누가 크게, 자, 이 결합 에너지를 E라고 할게요. 누가 크게 하고서 판단하라는 문제. 알았지? 자, 걔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녹는점 판단할 때 쓰던 규칙 아니냐? 알았지? 근데 이온 결합에서 결합이 누가 크냐 판단할 때는 똑같은 거 쓰는 거다. 결론. 왜 그렇죠? 이온 결합 에너지 할 때 이 결합 에너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합력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말이다. 결합력과 비례한다. 그럼 이온 결합 에너지는 이온 결합력과 비례하고, 근데 이온 결합력은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전기력이고, 이렇게 되고 여기다 양이온, 음이온 전해랑 집어넣고 이온과 고리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 아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온 가수 주기 집어넣고 주기수 넣으면 된다 그랬던 거 있잖아. 이게 바로 이온 결정에 녹는 점에 비례했었던 거지, 그지? 아, 그러네. 요 이온 결정에 녹는 점이 이온 결합력과 비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었잖아. 근데 야, 이씨 이온 결합 에너지도 이온 결합력과 비례하네. 그럼 얘도 깎아주세요 하면 되는 거야. 됐지? 결론. 이거 누가 더 크냐 하고 물어보면 깎아주세요로 해라. 알았죠? 그러면 이가 그러면 가수 같으니까 주기수 따져라. 그럼 주기수가 작네. 특히 주기수하고 반비례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다. 결론 깎아주세요. 알았지? 조금만 정신 차려. 10번까지만 내용 정리하고 쉬는 시간 할 테니까 조금만 버텨, 얘들아.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공유결합에서는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봅시다. 공유결합에서는. 자, 공유결합에서는요. 잘 봐라. 단일, 이중, 삼중결합 중에서 누가 결합력 세? 삼중결합이 세. 결합력과 결합 에너지는 비례 관계니까 당연히 결합 에너지도 삼중결합 에너지가 더 크겠지? 잊지 마. 삼중결합 에너지가 이중결합 에너지보다 크고 이중결합 에너지는 단일결합 에너지보다 크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거는 서로 다른 원자 간에도 성립해. 이해 갔어? 같은 원자 간에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원자 간에도 성립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삼중결합은 어떤 놈이든 커. 단일결합은 작은 거고. 그럼 결합 길이와 결합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지. 결합력이 셀수록 원자들이 세게 잡아당겨 끌려오니까. 그래서 결합 길이가 짧아져. 그러므로 결합 에너지하고 결합 길이는 반비례 관계야. 그러므로 여기가 제일 짧고 얘가 제일 길어. 그래서 이게 똑같은 원자의 결합이라 하더라도 단일 결합 길이를 반으로 쪼개서 원자 반지름을 설정하느냐, 이중, 삼중 결합을 반으로 쪼개서 설정해서 다른 값이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러면 질소의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은 뭘로 하겠냐. 그래서 기준점이 필요해서 단일 결합 길이를 반으로 쪼갠 거를 원자 반지름으로 잡겠다 약속한 거야. 알았죠? 잊지 마시오.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할 거고요. 자, 그런데 교과서는 없지만 이거 잘 기억해 두라 그랬어. 동핵 이원자 분자. 동핵 이원자 분자는 동핵인지 동일한 뜻이야. 똑같은 원자로 된 이원자 분자는 어떤 게 있느냐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세상에 똑같은 원자로 된 이원자 분자,
요렇게 7개밖에 없음. 그런데 선생님 문제 보니까 맨날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 2주기 원자로 되어 있는 이 동액 이원자 분자, 3주기 원자로 되어 있는 동액 이원자 분자. 요 네 가지는 기억하라. 특히 주기수도 기억하라. N2, O2, F2, Cl2. 어디? N2 몇 중 결합? 3중. O2는 2중. F2는 단일. Cl2도 단일 결합. 잊지 마라잉. 3주기. 2주기하고 3주기하고 3주기가 반지름 큰 거 알지? 주기수는 껍질수니까 껍질이 2개짜리고 이건 껍질이 3개짜리야. 그래서 얘가 반지름 큰 거 알지? 네. 이런 것들은 문제 나올 일 없으니까 얘나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자, 지금부터 조금만 쉬어. 자, 코 자. 자, 이번에는 문제를 좀 풉시다. 자, 거기 저 120페이지라는 데 가서 161번이라는 데를 펴보세요. 자, 그동안에 나왔던 한 20여 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여러분들 2학년 내신 대비하면서 저하고 공부할 때 풀어봤던 거이긴 한데 다시 한 번만 봅시다. 보면 알겠지만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저 고난도 문제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래서 역시 또 맞으라고는 쉬운 문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161번, 120페이지 161번 봤나요? 문제 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온 결합 물질에서 이온 사이 거리가 녹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네요. 자, 여기에서 조금 잘 해석할 때 조금 알아줘야 될 게 있어요. 잘 봐요.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금속, 비금속, 양이온, 음이온이에요. 이게 항상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 금속을 먼저 쓰게 돼 있어요. 알았죠? 근데 여기 똑같은 A가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A가 플러스 1가라면 X하고 Y는 마이너스 1가인 거죠. A가 플러스 2가라면 X하고 Y는 마이너스 2가인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요거 똑같은 원자하고 결합했기 때문에 얘는 서로 같은 족이다. 그죠? 같은 족이죠. 하나 더. 근데 이온 사이 이온 사이 거리 이게 핵간거리예요. 핵간거리. 그럼 이게 양이온 반지름과 음이온 반지름을 더해 놓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A는 AX든 AY든 A는 동일하니까 이 핵간거리 양이온 반지름, 음이온 반지름 더한 이온 사이 거리는 요 X 음이온과 Y 음이온의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더 크대요. 그러면 Y가 더 큰 놈이죠? 맞아? 반지름이 누가 더 크냐면 X 이온하고 자 마이너스 1가로 가정합시다. Y 이온하고 Y가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뭘 할 수 있어? 같은 족인데 반지름이 더 크대. 같은 족에서 반지름이 더 큰 건 주기수가 다른 거잖아. 그지? 주기수가 더 큰 거죠? 주기수 누가 더 커요? Y가 크구나. 잡아. 우리 저 앞에서 내용 정리할 때는 이런 거 따지는 거는 안 배웠는데 이게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요런 게 이게 주기수가 누가 더 크냐 판단하라는 문제가 나오더라고. 알았지? 이걸 판단해야만 합니까? 네, 이거 보세요. 질문 봅시다. 전기음성도 누가 크게 하냐고 묻었죠. 전기음성도 어느 쪽으로 갈수록 크지?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게 큰 거죠. 그럼 위의 주기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하는 거였었어요. 위의 주기는 X가, 그래서 X가 더 크다, Y는 작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갔냐? 여기서 이온 사이 거리 이 개념을 갖고 주기수가 누가 큰지 판단하게 하는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20여 년 전에. 근데 앞으로도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문제에서는 자꾸 이렇게 내더라고요. 알았지?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요. 이거 Z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B, C 이거는요. 같은 족이고요. 반지름은요. 지금 누가 더 큰 거야? 여기 이 0.240으로 아래쪽이 큰 거니까 반지름은 B하고 C 중에서는 C가 더 크고요. 그러면 주기수 누가 더 크세요? 역시 C가 더 크고요. 알았지? 자, 이거를 판단해야 풀 수 있는 질문 여기 있어요.
원소 B의 이온의 에너지는 C보다 큰, 야, 이온 에너지는 어디로 갈수록 크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죠? 아무 말 없을 때는 몇 차 이온 에너지다? 1차 이온 에너지. 1차 이온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다. 아시죠? 네. 그러므로 위의 주기가 크다. 위의 주기. B가 더 크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로 다뤄지는구나. 그 다음에 디귿. CZ의 녹는 점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깎아주세요 하면 되죠. 깎아주세요. CZ의 녹는 점이 AX보다 높은 거, 이건 뭐야? 누가 큰지 먼저 판단하는 게 아니네. 이미 나와 있네. CZ 녹는 점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X 녹는 점 여기 나와 있는데, 당연히 CZ가 크다? 그럼 이제 왜 크냐 하고서 그 이유가 뭐냐고 설명하라는 거지. 알았죠? 잘 봐요. 이온사의 거리가 이 정도면 비슷한 거야, 비슷. 알았지? 그런데도 대빵 커요. 그죠? 사실은 이게 이온사의 거리가 조금 더 크죠? 맞아? 그럼 이온사의 거리가 크면 원래 작아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커. 그럼 뭐야? 가수가 크다? 전하량이 크다. 맞아? 요게 사실 이 정도는 비슷한데 조금 더 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크게 나왔어. 그건 전하량이 가수가 큰 거야. 이해가?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히 안 나왔지만 요건 1가 1가고 2가 2까지는 될 거예요. 이게. 있죠? 여기 보니까 이온 결합 물질도 3가짜리는 안 나와요. 3가짜리는 1가 아니면 2가밖에 안 나와. 왜냐면 3가짜리는 비밀이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3가에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짜리는 수능 시험에 모여서 못 내요. 그래서 1가 아니면 2가고요. 그래서 여기 1가짜리고 여기 2가짜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맞아요. 네. 자, 근데 뭐 이거야 뭐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와, 주기수 판단하게 하는 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162번으로 가시어서 자, 문제 읽어봅시다. 표는 알칼리 금속 1쪽이죠. 할로젠 17쪽이죠.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갖고 문제 참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1쪽과 17쪽이죠. 이때 얘들이 이온 결합하면 1가 1가죠. 그죠? 어차피 이온 결합은 1가짜리하고 2가짜리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자주 등장하는 알칼리 금속 할로젠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쭉 나왔는데 잠깐만. 여기 A와 여기 B가 누군지는 좀 알고 갑시다. 알았지? 위에 160번 문제하고 얘는 달라 보이지만 비슷한 성격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잘 봐. 여기 NA, 여기 NA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결합 길이는요. 이게 이온 결합 길이니까 뭐하고 뭐 더한 거야? 양이온 반지름하고 음이온 야, 얘도 똑같은 거 물어봤어. 근데 결합 길이가 누가 더 길어? NaCl이 더 길지. 근데 NA는 똑같잖아.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자, 요거 주기수 누가 더 커? 이제 바로 가보자. 주기수 누가 더 커? CL하고 A 중에서는 CL이 더 큰 거지. CL이 몇 주기죠? 3주기이므로 A는 몇 주기죠? 2주기 17쪽은 누구? 이게 할로젠이니까 17쪽 아니에요? 누구밖에 안 돼? 플로린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와, 이것도 똑같은 거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B 누군지 찾아갑시다. 이 B는요. 자, 여기 CL 있고 여기 CL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할게요. NaCl하고 비교해 볼게요. 오호. 그런데 여기 지금 BCl, NaCl, CL은 똑같은데 야, 결합 길이 누가 더 길어요? 얘가 더 길죠. 그러하므로 주기수는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다. 그럼 B는 누군지 모르겠어. 칼륨 이상이 되는 거죠. 칼륨 이상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칼륨보다 주기수, 칼륨을 포함해서 칼륨 이상의 주기수를 갖는다.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 갑시다. 화학식량은 원자량 합이죠. 원자량 합. 그러면 NaA가 NaCl보다 이 A가요. CL보다 주기수가 작으니까 원자 번호가 작겠죠. 이거 주기수 또 판단해서 푸는 문제. 이거 옛날에 많이 나왔다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주기수 자꾸 찾으라는 게 결합끼리 이거 가지고. 그러므로 요거 NaF니까 원자 번호 작아, 주기수 작아, 그럼 원자량 작아, 그럼 화학식량이 작아. 그래서 작다. 맞아. 그 다음에 녹는 점은 깎아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녹는 누가 크냐고 묻는 거죠. 이거는 왜 크냐가 아니라 이제 누가 크냐고 묻는 거죠. 그럼 BCl, NaCl. 그러면 야, 둘 다 알칼리 할로젠, 가수는 다 1가 1가죠. 그러면은
주기수 따져라. Cl은 같고 B는 칼륨보다 큰 4주기 이상. 그지? 그러면 주기수는 NA가 작아해. 그러므로 NaCl이 더 크다. BCl은 작다. 맞아요. 그 다음에 화합물 BA는 물에 잘 녹는다. 이게 미안합니다. 20년 전 문제라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요즘에는 좀 안 맞죠. 이게 저 BA는요. 이거 BA는 얘가 누구냐면 칼륨이라고 말해봐. 칼륨. 그 다음에 요거 이건데요. 이게 물에 잘 녹느냐? 예전엔 침전이 나왔었어요. 예전에 침전. 연조 교과서에는. 그래서 침전이냐 아니냐 그건 묻는 문제야 이게. 근데 요즘 교과서에서는 침전을 안 다룰 거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물에 잘 녹습니다. 알았죠? 네,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고. 답은 5번이고요. 요거 기억하고 니은 푸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 결정구조 차이는요. 요게 입자 반지름에 따라서 이게 똑같이 알칼리 금속 할로젠이잖아. 이거는 화학2에서도 살짝 배우는데 예전에 화학2 내용이 있어서 이런 그림이 나왔던 건데 문제 풀 때는 별로 도움 안 됐었던 거긴 한데 이제 왜 결정구조 차이가 나는 거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양이온과 음이온 반지름의 그 비율의 차이에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요거는 대학 가서 배우는 거야.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자, 163페이지입니다. 163번으로 가서 다음은 임의의 원소 A, B, C, D가 이온 상태일 때 전자 변치를 나타내는 거다. 이거 뭐야? 전부 다 전자가 10개. 그러면 무슨 형 등전자이온이야? 네온형 등전자이온. 이거는 전자가 18개. 무슨 형? 아르곤형 등전자이온에서 마이너스 일가는 누구밖에 없어? F.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가는 산소. 얘는 Mg가 되겠구나. 아르곤형이면 인황염 칼카잖아. 그럼 거기서 얘는 Cl, 요거는 CA가 되겠죠? 이제 갔어요? 네. 자, 갑시다. A2의 A2는 몇 중 결합이죠? 단일 결합. 그 다음에 B2는 몇 중 결합이죠? 2중 결합. 결합 에너지는 무조건 2중 결합이 단일 결합보다 크다. 그래서 A2의 결합 에너지는 이거보다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CB의 녹는 점은 EB보다 CB 그럼 MgO, EB 그러면 CaO. 둘 다 이가 가수 같으니까 주기수 따져요. 근데 산소 같으니까 마그네슘 3주기, 칼슘 4주기 그럼 주기수 작은 게 크죠. 그래서 MgO가 크다. CB가 크다. CB의 녹는 점 더 높다. 이거 맞네. 이거 맞는 거지. 답이 1번이구나.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CD2는 전해질이냐. 이것도 옛날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CD2는 MgCl2. 이건 물에 녹아 이온화하는 전해질 맞아요. 신경 안 써도 되겠고. B2의 공유 전자쌍은 A2보다 자 산소는 이중결합, 그 다음에 F2는 단일결합, 질소는 삼중결합 꼭 외워. 안 외우면 안 돼. 그건 기억해 줘야 돼.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E는 용융 상태에서 전기를 통한다. 금속이죠. 금속은 용융 상태. 이게 뭐예요? 열을 받아 녹은 액체란 뜻이죠. 네, 전기 통합니다. 맞아요. 이런 거 있었고 164번은 그거는 5번이 답인데 건너뛸게요. 165번 가셔갖고 여러분들 이거 아마 내신 대비하면서 이런 문제 많이 좀 봤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에틸렌이라고 하는 놈 탄소가 탄소간의 이중결합일 때 여기가 지금 A점이래요. 즉 에너지 극소점이 여기래요. 자 이때 삼중결합일 때는 이 점이 어디로 움직이겠느냐 하는 문제. 그쵸?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 문제. 예전에. 여기 이제 교육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딴 건데, 이제 뭐 교육청 문제, 막 수능 문제 여러 번 나왔었어요, 이거는. 자, 삼중결합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중에서는 결합 에너지가 누가 더 크다? 삼중결합이 더 크죠? 그럼 결합 에너지 크다. 결합 에너지가 뭐라고? 이게 결합 에너지야. 원점으로부터 에너지 극소점까지 Y축상의 거리가 결합 에너지야. 알았지? 그럼 결합 에너지는 삼중결합 크니까 이거 더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 그랬죠. 더. 그죠? 그래서 삼중결합일 때는 여기 아래로 내려와야 하고 그 다음에 결합 길이는요. 요거 두 개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죠. 결합 길이는. 그치? 그래서 결합 길이는 삼중결합이 더 짧다. 이때 결합 길이는 X축 선상으로 원점으로부터 에너지 극소점까지 거리야. 알았지?
결합 에너지는 Y축상으로 에너지 극소성까지 거리고 그럼 이게 삼중결합이니까 결합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갈 거다. 즉 아래쪽으로 왼쪽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야. 그래서 답 몇 번이야? 3번 답이 되겠죠. 왼쪽 아래쪽으로 간다잉. 네, 쉬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 결합과 관련된 결합 에너지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삼중결합이 이중결합보다 무조건 크다. 알아두고. 166번. 풀어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내신 대비할 때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었고요. 자, 잘 들어. 문제에서 거기 이 3주기 원자로 된 A2, B2, C2, D2라 그랬어. 알았지? 밑줄 긋고요. 여기다 적어야지. 이거 누구냐? 퍼뜩 N2, O2, F2, Cl2를 빡 떠올려야 이 문제는 풀리는 거다. 이거 모르면 안 풀린다. 그 다음 하나 더. N2는 몇 중 결합이야? 3중, O2는 2중, F2는 단일, Cl2도 단일. 자, 이제 여기 A2, B2, C2, D2가 N2, O2, F2, Cl2 중에서 누구에 해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보자 하는 거죠. 자, 이때 와, 이거 어떻게 풀지? 첫 번째, N2, O2, F2는 몇 주기? 이건 2주기짜리. 얘는 몇 주기? 3주기. 그러므로 결합끼리 최고. 누가 결합끼리 최고다? Cl2가 결합끼리가 최고다. 결합끼리 최고 Cl2. 그래서 D2는 Cl2. 왜 D2가 Cl2다? 요거 결합 길이가 최고일 테니까. 알았지? 자, 선생님 이따가 숙제 드릴 건데 161번하고 166번 숙제에다 넣어놨어요. 여기는 문제가 쉬워가지고 제 생각에는 여기 기본 내용만 까먹지만 않으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오답 노트 들어가기는 조금 쉬운 문제들이긴 한데 그래도 안 집어넣으면 까먹을 것 같아갖고 넣어놓으려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어려웠던 거 좀 추려서 숙제로 드렸어요. 오답 노트에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지? 이거는 다 2주기짜리니까 얘는 아무리 용을 써도 얘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누가 크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N2 몇 중 결합? 3중, O2 2중, 얘 단일. 그러므로 3중 결합이 결합은 이거 무조건 크죠. 그래서 A2가 뭐야? N2. 그 다음에 B2는 누구야? O2. 그 다음에 F2. 이렇게 가시라. 알았죠? 네, 그래. 요거 결합 에너지 순으로 가는 거야.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가 이렇게 될 거니까 얘도 결합 에너지가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이렇게 풀어나갔다. 알았지? 3중 2중 단위라서. 네. 그러면 질문이 뭐였어요 지금? B2하고 C2가 누구냐? B2는 O2, C2는 F2.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시겠어요 하는 거고. 167번은 지금 문제 했던 거하고 아주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68번으로 갈게요. 자, 이 문제도 방금 했던 거하고 되게 유사한 문제예요. 근데 약간 독특한 면이 있어갖고 이거 좀 풀어보자 했던 거 이것도 숙제로 넣었어요. 오답 노트 넣어놓으세요. 168번 문제 읽어봅시다. 몇 주기랍니까? 2주기고요. 잘 봐라. 이거 A2, B2, C2, D2야. 알았지? 이거 점점점 찍어 놓은 게 이제 D 원자가 결합해갖고 D2가 되고 C 원자가 결합해서 C2가 되고 그런 뜻인 거야. 알았죠? 가만있어 봐. 2주기 중에 이 원자 분자가 뭐가 있어? N2, O2, F2. 그럼 하나는 뭐야? 하나는 말도 안 되는 가상의 물질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가상의 물질이 뭐가 있지? 그래서 이게 약간 독특해서 이걸 좀 넣어놓은 거야. 자, 잘 봐. 자, 문제 읽어봅시다. 2주기 원소 ABCD는 25도씨 1기압에서 기체도 존재한다. 그림은 ABCD가 각각 2원자 분자를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원자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거다. 그랬습니다. 잘 봐요. 야, 이거 B2, C2, D2는 여기
에너지 극소점이 있어요. 그죠? 얘는 없죠. 이거 뭐야? 새끼는 왜 에너지 극소점이 없어? 자, 다시 여기를 무한대라고 쳐봐. 그럼 무한대보다 얘는 에너지가 낮아지는 부분 있잖아. 그지? 자연현상은 에너지 낮은 걸 좋아하고 특히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극소점에 가서 결합이라는 걸 하는 거야. 알았지?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구덩이에다 쇠구슬 굴리면 당연히 굴러 떨어지겠지. 여기가 안정하니까. 근데 이놈 새끼는 왜 에너지 극소점이 없어? 그럼 얘는 여기다가 쇠구슬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여기 있겠지. 무슨 말이야? 여기가 지금 원자 상태인데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얘는 여기 갈 거야. 일로 쇠구슬이. 그러니까 여기 안정적으로 여기 가서 결합하겠다는 거지. 얘는. 근데 이거는 안 가. 이 무슨 말이야? 얘보다 에너지가 높아진대. 점점 가까워지면서 에너지가 높아진대. 여기가 무한대잖아. 무한대일 때보다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높아진대. 이게 뭔 소리냐? 결합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지. 결합을 안 하면 결합을 안 하는 새끼가 누가 있어? 비활성기체. 네온이구나. 네온 갖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네온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알았죠? 자, 결론. 혹시 이런 그림이 나오면 뭐야? 무한대 거리보다 계속 높아지기만 해.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열심히 그냥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주신 거 그것 때문이었어요. 요것 때문에. 이건 네온이다. 비활성 기체는 이렇구나. 자, 그다음에 이건 누굴까요? 이제 이건 알았어요. N2, O2, F2 중에 있을 거다. 그러면 D2가 바로 N2, C2는 O2, B2는 F2가 될 거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번 맞아요. A는 안정한 이온자 분자를 형성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자, 이거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요. 2번. 1차 이온에너지가 가장 큰 놈은 그러니까 누구야? A가 될 거다. 맞죠. 저게 비활성 기체 네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합 에너지 가장 큰 놈은 당연히 D고요. 결합끼리 가장 긴 것도 당연히 D고요. 원자 반지름은 이거 봐 나왔다. 원자 반지름은 그냥 단순하게 요거 반으로 탁 잘라서 원자 반지름 하면 돼 안 돼? 왜? 이거 몇 중 결합이니까? 3중 결합이니까. 요거는 몇 중 결합이니까? 2중 결합이니까 이거 반으로 쪼갠 거 원자 반지름이 아니야. 얘 F2는 단일 결합이니까 이거 반으로 쪼갠 거 원자 반지름 되겠으나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거 갖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B가 크겠느냐? 진짜 그래 보여. 이거 잘라 그게 원자 반지름 되면은 B가 크겠지만 누가 큰 거니?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크다. 알죠? 원자 반지름은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 적을까?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크다.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거 반으로 쪼개지 마라. 단일 결합이 때는 단일 결합이 때는 가능한 거니까 이거 반으로 쪼개갖고 순진하게 원자 반지름 그러면 안 된다고. 얘들 이렇게 나왔었어요. 문제에서. 5번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69번. 여태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결합 에너지 문제 나왔죠. 자, 이번에는 이온 결합 에너지. 요건 쉬웠네요. 이온 반지름은 X하고 얘가 뭐죠? 결합 길이죠. 자, 그런데 NaX하고 NaY하고 결합 길이는 누가 더 커요? NaY가 결합 길이가 더 크네요. 그럼 Na 똑같으니까 이온 반지름, 즉 X-하고 Y-하고 이온 반지름 누가 더 크다? Y-가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X- 작아요. 기억 맞고. 녹는 점은 깎아주세요. 근데 결합 에너지도 깎아주세요. 즉 녹는 점과 결합 에너지는 비례하는 거죠. 이온 결합 물질에서. 그래서 녹는 점은 NaX가 결합력이 크니까 결합력 커서 높다. NaX가 더 높다. NaX가 NaY보다 낫다네. 이거 잘못됐네. NaX가 NaY보다 어때야 돼? 높다라고 해야죠. 니은 틀렸죠. 깜짝이야. 그 다음에 디귿. 이온으로 이거 나왔다. 이온으로 분해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뭐예요? 이게 이게 봐.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이게.
결합을 깨는데 필요한 에너지라는 개념은 그래서 외워줘야 되세요. 그럼 결합에는 누가 크세요? 당연히 NaX가 크세요. 기억티그시죠. 그 다음에 170번. 자, 요거 문제 약간 특이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숙제로 나갔어요. 그림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의 이온 결합 에너지를 나타낸 것. 역시 알칼리 금속 1쪽과 할로젠 17쪽인데요. 잠깐. 여기 XYZ, 할로젠 XYZ. 알았지? 이번에 옛날에는 또 할로겐이라 그랬다. 할로겐. 겐이었다가 이름이 바뀌어서 젠으로 또. 자, 그 다음에 참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온 결합했는데 잘 봐요. 여기 ABC가 있어요. ABC가 알칼리 금속이에요. 이거를 질문을 내가 여러 번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래프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만. 뭔 말이야 이게? 결합 에너지인데요. 뭘 나타내는 거야? 잘 들어. 이게 A예요. A. 알칼리 금속의 A. 뭐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고 합시다. 뭐 지금 당장 누군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이라고 합시다. 이때 요놈의 자식은 리튬과 플로린, 즉 AX의 결합 에너지가 이만큼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건 BX, 요거는 CX. 이해했냐? 그 다음에 요거 역시 AX, 그 다음, X란다. AY, 그 다음에 요거 BY, 요거는 CY, 요거 그 다음에 AZ, BZ, CZ. 이해 갔어요? 예? 예, 그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알칼리 금속과 가장 작은 할로젠을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반지름이 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온 결합 에너지는 깎아주세요죠. 왜? 이게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게 알칼리 금속은 몽땅 다 몇 가예요? 플러스일까? 할로젠은 몽땅 다? 그러니까 이 결합 에너지는 주기수만 가지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가수는 다 똑같을 테니까. 그지?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 X, 즉 XYZ 할로젠은 똑같다고 보고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거 빼자. 헷갈려. 똑같은 할로젠하고 결합한 얘를 보세요. 알았지? 그럼 이제 X는 똑같으니까 ABC만 따지면 돼. 즉 알칼리 금속만 따지면 돼. 그런데 반지름이 크면 결합 에너지가 어떻죠? 작아야 돼. 반지름이 크다, 주기수가 크다. 반지름이 그러면 이거 주기수라고 생각하면 돼. 주기수가 가장 큰 알칼리 금속을 찾아라. 주기수가 가장 크려면 결합 에너지가 작아야 되겠죠. 그럼 요 셋 중에서 결합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 즉 CX의 C가 얘가 반지름이 제일 큰 거야. 네. 이번에는 가장 작은 놈이면 어떻게 해야 돼? 주기수가 가장 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잠깐만. 가장 작은 놈은 주기수가 작은 놈이지. 주기수가 작은 놈이지. 그럼 결합 에너지가 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따질 거야? 이렇게 하자고. 이번에는 알칼리 금속을 하나로 일치시켜. 즉 AX, AY, AZ 이렇게 보는 거야. AX, AY, AZ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아까는 요거 세 개 비교해가지고 찾았고 이번엔 이렇게 비교해. 그럼 똑같은 A하고 결합했는데 얘가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게 나오는 놈이 반지름이 제일 작은 거죠. 주기수가 제일 작은 거니까. 그럼 AX, AY, AZ 중에서는 얘가 제일 큰 거죠 지금. 이해 갔어요? AX, AY, AZ 중에서는 AY가 제일 큰 거니까 여기 지금 Y가 가장 작은 놈이다. 반지름이 제일 작은 놈이다. 그러면은 Y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5번 답이야. 이거 뒤에 답지에 보면은 답이 4번으로 돼서 5답이 나서 5번이야. 그 다음에 요거 170번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여기 내용은 이제 마칠 거예요. 172번은 171번과 비슷하니까 그거는 집에 가서 복수 삼아 한번 풀어보시고
자, 표는 이미에 몇 주기? 2주기. ABC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아우, A2, B2, C2 또 나왔네. 그럼 또 뭐예요? N2, O2, F2. 참 지겹게 많이 나왔어. 예전에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이거는. 그럼 이제 누가 당연히 A2, B2, C2인지 찾아야겠죠. 뭘로 찾는다? 결합 에너지로 찾자. 결합 에너지 제일 큰 C2가 N2, 제일 작은 게 F2, 중간은 O2가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네,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답 찾아가세. 기억, 원자 B는 원자 A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원자 B는 산소죠. 전기 음성 얼마예요? 3.5. 그 다음에 A는 얼마예요? 4. 당연히 A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분자 A2의 공유 전자쌍은 A2는 F2니까 한 쌍이죠. 분자 C2에는 다중결합이 있습니까? 네, N2니까 맞습니다. 니은 디귿 답이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요거 마칠게요. 알지? 별로 어렵진 않았었죠? 특히 그 주기수 누가 크냐, 주기수 판단하라는 문제가 좀 나왔었죠. 그죠? 우리 이거 배웠던 규칙 갖고. 그거 조금 연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